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해력은 글을 읽고 뜻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독해력은 공부의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읽기 경험이 필요하죠. 이 문제는 수능, 국어 문제와 비슷합니다. 자녀들의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 글을 읽고 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 때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답을 말하고 확인하고 정답은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내용이 정답일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아와 하얀 사자 찰리. 하얀 사자 찰리는 아프리카 동물농장에서 미아와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하얀 사자는 하얀 진돗개처럼 생겼습니다. 하얀 사자는 매우 귀한 사자입니다. 아프리카 샨칸 사람들은 하얀 사자가 매우 특별한 사자라고 생각합니다. 미아는 찰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 두고 온 친구가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아는 찰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찰리는 미아와 공놀이를 하고 장난도 쳤습니다. 미아는 찰리 꼬리를 만지면서 놀았습니다. 미아의 오빠도 미아가 찰리를 좋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아의 아빠와 엄마는 찰리가 미아를 공격할까봐 미아와 찰리가 같이 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미아는 부모님 몰래 계속 사자우리에 들어가서 찰리와 같이 놀았습니다. 미아는 오빠에게만 찰리와 노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미아의 아빠와 엄마는 맹수가 된 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사냥꾼에게 팔려고 했습니다. 미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아는 사자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수 없는 팀바바티로 찰리를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아는 오빠의 도움을 받아 찰리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동물농장에서 도망쳐서 팀바바티 공원으로 가는 동안 미아는 찰리와 함께 자고 먹었습니다. 미아는 걷기 힘들 정도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찰리의 꼬리를 붙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그래서 찰리를 팀바바티 공원 앞까지 잘 데리고 갔습니다. 공원 앞에 도착했을 때 미아는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팀바바티 공원 입구에서 찰리를 쏘려고 했습니다. 미아는 큰 소리로 제발 찰리를 쏘지 마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미아의 아빠가 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미아의 아빠는 찰리가 자유의 땅 팀바바티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총을 쏘지 못하도록 잘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찰리는 샨칸 사람들이 사는 팀바바티 보호구역으로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찰리는 아프리카 자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 미아 가족은 팀바바티 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아는 망원경으로 먼 곳에 있는 찰리를 보았습니다. 하얀 사자 찰리는 정말 멋진 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도 생겼습니다. 아내 사자와 아기 사자 3마리도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아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사자를 기르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사자는 사자 사냥꾼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사자를 사냥하러 온 사람들에게 사냥감이 됩니다. 이렇게 사자를 사냥하는 것을 사자 트로피 사냥이라고 합니다. 사자를 사냥하는 일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자가 아프리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보고 쓴 글입니다. 고칠 부분도 좀 있습니다. 1.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찰리는 미아와 함께 자랐다. 2. 찰리는 흰색 수컷 사자이다. 3. 찰리는 미아와 함께 공놀이를 했다. 4. 미아는 지쳤을 때 찰리의 꼬리를 잡고 갔다. 5. 미아는 찰리를 공원에서 다시 만나 안아주었다.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2번. 이 글을 영화로 만들 때 주인공으로 알맞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1.
미아와 엄마. 2. 미아와 아빠. 3. 미아와 오빠. 4. 미아와 찰리. 5. 미아와 사냥꾼. 생각보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영화를 본 어린이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글을 읽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정답을 또 다르게 주장하는 어린이나 또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3번 밑줄 그은 기억과 가장 관계 깊은 말은 어느 것입니까? 기억이 뭐냐면요. 맹수잖아요. 맹수. 여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의 학생이면 맹수라는 말을 알 텐데요. 여기서는 맹수라는 말을 뜻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라는 이 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휘에 대한 문제는 모르더라도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서 짐작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험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팔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얼마나 위험했으면 맹수인 거죠. 맹수와 가장 관계 깊은 말이 어느 것인지를 찾는 거예요. 1. 맵다. 2. 사납다. 3. 강하다. 4. 부드럽다. 5. 온화하다. 4번 이 영화에 대한 느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영화에 대한 느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영화이긴 한데 1. 호수 찰리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외롭지 않겠어. 2. 지영 동물은 사람들이 없는 자연에서 사는 게 좋아. 3. 민재 이 영화를 보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4. 정우 하얀 사자는 하얀 호랑이보다 더 소중한 동물이야. 5. 보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아마 영화에 대해서는 각기 다양한 그런 말을 하겠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출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답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오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5번 밑줄 그은 문장 니은과 디귿을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독해력 중에서 많은 내용을 좀 간추리고 줄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니은과 디귿을 줄일 수 있겠죠. 두 문장이니까. 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찰리는 아프리카 자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용을 줄여서 한 문장으로 쓰는 거죠. 팀바바티는 동물에게 어떤 곳일까요? 팀바바티가 어떤 곳일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한 문장으로 써봅시다. 영화를 보고 활동을 해도 좋고요. 팀바바티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죠. 동물 사냥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니까 동물한테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 어린이가 글로 쓰는 겁니다. 7. 밑줄 그은 글가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쓰려고 합니다. 글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써봅시다. 가 그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 미아 가족은 팀바바티 공원에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미아는 망원경으로 먼 곳에 있는 찰리를 보았습니다. 하얀 사자 찰리는 정말 멋진 사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족도 생겼습니다. 아내 사자와 아기 사자 3마리도 생겼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미아 가족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글 한 문단인데 한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죠. 그러려면 저 문단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